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동경제학, 우리 2차 선택 과목인데, 우리가 영순환이죠. 우리가 예비순환,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경제학의 이론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번 순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이제 예비 순환, 지난번 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노동경제학이 완전히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자 균형 개념, 그것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을 상당한 정도 정리가 됐었죠.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 시장,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순환에서는 말이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동 공급이 되겠죠. 노동 수요 시장.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죠. 기본적인 노동 공급, 근로자의 효용 극대화에 의해서 도출되고, 노동 수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노동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노동시장 형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두 가지죠.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수요 독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심이죠. 여기가 출제 빈도가 5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이제 노동 경제와 관련되어진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앞에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시장 얘기, 요건 이제 예비 순환에서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역시 중요하죠. 앞에 부분 얘기를 좀 빨리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관련 주제들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이 이론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하고 제 강의 그 내용 조금 소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게 되면 거의 출제에, 노동경제학 출제에 기본적인 풀이 보라스 교수님 책, 그 책이 아주 그 출제 가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 주제들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예비순환에서 그걸 쭉 봤는데, 역시 제가 만든 교재, 이것은 뭐 노동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서라고 볼 수는 없죠. 요거는 그 보라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가 그게 기본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맞춰서 요약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동경제학의 어떤 그 학문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험 준비를 위해서 다이제스트 해놓은 거죠. 요약해 놓은 거. 그래서 이런 책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보라스 교수님 책은 여러 보셔서 알지만은 그 책이 미국에 실제로 그 노동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돼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건 기본서이다 보니까 어때요? 노동 경제에 관해서 실제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검증을 많이 하게 돼요. 미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각각의 제도가 어떤 식으로. 근데 미국의 구조하고 우리 구조는 상당히 다르죠. 미국은 흑인, 백인이 있고 또 주마다 법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다르니까 통계 분석 같은 것은 우리 주 교재, 보라스 교수님 책에서 그건 싹 드러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제되는 내용이 보면 역시 미국의 노동 어떤 법과 제도에 관련된 주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드러내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우리 노동경제학 시험을 위한 보라스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타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그 노동경제학 많이 보는 책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요약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과거 보시면 이게 이제 90년대 문제까지 우리 노동경제학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인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한 10년 자료인 것 같아요. 그 전의 문제는 지금하고 출제 분위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최근 10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요것에 맞춰서 보라스 교수님 책을 기본서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출제되는 내용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안심하고 교재 볼륨이 아주 작죠. 그렇지만은 얇은 책이지만 요거 다이제스트 해놓은 것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다가 혹시 제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보충임을 드리고 할 테니까 교재는 요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보라스 교수님 책의 그 구성하고 약간 순서를 바꿔놓은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려서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에서 봤듯이 보라스 교수님 책의 분석 방법, 특히 이제 가격 효과 분석을 할 때, 소득 효과, 대치 효과 분석을 할 때 그 보상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보상 변화 방식인데, 거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동등 변화, 대등 변화 방식으로 이제 교재가 전부 돼 있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미시, 거시, 우리나라 노동경제학에서는 그 보상 변화 방식으로 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예비순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기하면서 그 정리할 테니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거 우리 기출 문제를 말이죠. 제가 그 챕터 뒤에 전부 그 정리를 해서 그 챕터별로 과거 기출 문제를 쭉 달아놨어요. 물론 이제 해설은 없습니다. 해설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서 그 2순환 이때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풀어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노동경제 어느 만큼 그래도 우리가 공부가 돼 있고요. 지금 이론 정리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챕터 뒤에 문제들, 기출 문제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그럼 대개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기출문제의 경향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에다가 우리가 특히 이제 경제언론 공부들 다 거의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이론의 효용국대와 계산 문제 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기출문제하고 할 때 그 계산 문제 연습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번 순환에 요 내용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노트 해달라 이거지. 제가 강의하는 순서대로 노트를 쭉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 책 안 보고 보라스 교수님 책을 이제 안 봐도 여러분이 요 수강한 노트 그걸 보게 되면 이론 정리가 되어 있게 물론 그것만 갖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제 서술형 문제이다 보니까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제가 칠판에다가 강의 말씀드리면서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인데 꼼꼼하게 같이 연습. 이제는 이 그림 공부가 완벽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안 쓰는데 기본적인 그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그림을 이용을 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리적인 모형. 우리가 시험 답안을 할 때 수리적인 모형까지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요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 실제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수리 모형을 기초로 해서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설명하는 대로 그림과 그 수리적인 모형이 있다면은 그 수리적인 모형을 같이 써서 그것을 우리가 친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노트 작성하시고 그래 반드시 복습해야 되죠. 그래서 복습 요 자료 놓고 제 교재 필요하시면 보라스 교수님 책 참고해 가면서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강의 진행되는 순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챕터 뒤에 붙어 있는 기출 문제를
요걸 지금 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이게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고 이런 정도 출제 범위와 출제 난이도 요거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환에서는 문제풀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이론 정리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 더 아주 중요한 팁을 제 바람은 얘기했는데요. 요 강의 들으시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복습했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그 복습 순서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루 3시간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3시간 강의 진행된 내용을 노트 한 장, 예를 들어서 A4 용지다. 저는 이제 A4 용지 한 장 요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바인드 해가시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루어진 수업의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요약하란 말이에요. 요약하는데 여기는 그림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려서 만약에 자기가 요약했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시험에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A4 용지에다가 그저 주제별로 내용 정리하고 관련 그림을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시면 중요한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A4 용지 앞뒤로 하게 되면 한 장으로 되게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 쭉 하고 요거 하나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얘 활용법. 요거는 첫날 하게 되면 한 장, 뭐 많아야 2장 될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쌓여가겠죠. 그럼 이거를 들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이 보신다, 강의를 수강하신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를 그렇죠 보시고 짬내서 한 번씩 보면 그 내용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그렇죠. 나중에 따로 가서 이게 뭐였지 잊어먹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가지고 있다가 짬짬이 여기 그린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라.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익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주에서부터 쭉 뭐 8주, 9주, 10주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한 장이 나면 10페이지 남잖아요. 10페이지가 이제 그 하나의 자기가 참고 자료로 남게 되니까 이걸로 끝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거 작성하면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고 2주 되면 이제 4장 됐겠죠. 한 장씩 했다면 2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노동경제학 10페이지 또는 20페이지 안에서 해결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트하시고 내용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확인한 다음에 하루 3시간 진행된 강의를 A4 용지 한 장에다 요약하시라.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내가 수강한다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보시는 거죠. 짬짬이. 그럼 아무래도 뭐 2-3번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머릿속에 우리가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그림은 반복적으로 그리셔야 되고. 요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요거 실제로 보시면 요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저 잊어먹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말이죠. 앞에 거 물론 이제 여기 요거 노트 해놓은 거 있지만은 그게 또 기억에서 그렇죠. 수업 들을 때 막 한 것이기 때문에 꽤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이론 돌아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꼭 한 장씩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론을 원만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2차 선택을 하는데 큰 부담 없이 그저 다른 과목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다른 과목 여러분 실제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하시게 될 때 실무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복잡하잖아요. 법도 그렇고 복잡하니까 노동경제학은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출제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여기 안에서 정리를 한다. 기출문제만 정리한다. 근데 기출문제가 아닌데 노동경제학에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고요.
브라스 교수님 책에서도 그런 주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노동경제가 지금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내용 그 안에다가 범위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이제 뭐 다른 연습 문제, 다른 학원의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기존의 기출문제가 아닌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물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제약 하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 뭐요? 기출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보면 그래요. 기출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런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 10년 기출문제라면 당연히 교수님들이 노동경제에서 중요한 이슈 파이팅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슈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던 주제가 나왔다.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 기꺼이, 그렇죠? 스킵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 똑같잖아요. 근데 노동경제학 책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강생 중에서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바쁜데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모든 거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기대죠.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정적 기대해야 돼. 과거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게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스킵해야 되죠. 그건 뭐 같이 우리 보는 동료, 수강생들도 다 나와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단 말이야. 이분들도 공부 못했을 거다. 이 주제까지 안 했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심하시고 그 대신 그걸 백지를 내면 안 되죠. 관련되는 내용을 하여튼 최대한 생각해서 현장에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노동경제학을 전모를 내가 공부하겠다. 그건 우리가 비용,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저도 이 교재도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 중심으로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아까 한 대로요.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요약 A4용지 한 장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두서너 번 복습해서 보시고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강의 끝날 때 그렇죠. 앞에 얘기 뭐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 시장 그 중요한 얘기가 그 계속 공부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그 복습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단 말이에요. 앞에 노동 시장까지 얘기 출제 빈도가 5 내지 60%니까 그거 놓칠 일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강의 시간 수강하시고 복습하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노동경제학에 큰 부담 느끼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